네, 안녕하세요. 사이다 지텔프 문법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해설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만 나와 있는 영상을 먼저 드렸어요. 모의고사 영상을.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후에 해설 강의를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그냥 해설 강의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뭘 몰랐는지 아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제 먼저 풀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일단은 선택지를 보고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선택지가 동사인 유형이고요. 선택지가 동사일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제 문제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슈드 생략이 있겠죠. 그래서 선택지에 동사가 나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선택지가 동사인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가 있어요. 제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 먼저 이해가 안 가시면 봐주시는 거 권장드려요. 자, 일단은 선택지에 ing가 2개 이상이면 시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선택지에 would나 could가 있고 문제에 if가 있다. 그러면 가정법 문제일 거고요. 슈드 생략은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빈칸이 있고 대시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슈드를 생략시키는 동사나 형용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슈드 생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문제 있으니까 문제 보면서 또 적용시켜보죠. 자, ing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제 문제일 가능성은 낮고요. would, could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문제에 if 있으니까 가정법 문제다 라고 판명이 났어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다 라고 판명이 나면은 문제 유형부터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쓰셨고요. if절이 head pp예요. 그러면 if절보다 주절이 한 시대 업그레이드 된다. 한 시제. 그러니까 과거 완료일 경우 주절은 뭐가 들어간다? 현재 완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if절이 과거 완료면 주절은 현재 완료고요. if절이 과거면 주절은 현재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현재 완료 시제를 쓰면서 여기에 텐데의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텐데의 표현을 누가 한다? 조동사 would, could, might가 한다. 그래서 FPP와 함께 would가 붙어있는 C번이 정답이겠죠. 자, 2번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2번 문제는 선택지가 준동사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준동사인 유형, 준동사라는 것은 이런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있는 게 준동사죠. 이런 준동사 유형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실 거냐면 이 문제 유형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빈칸인지 아니면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동사가 나오고 빈칸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어, 동사이고 바로 빈칸인지를 생각하실 거고요. 얘는 보통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단어가 하나씩 있고 바로 빈칸이 나오는데 얘는 조금 단어가 길어서 목적어가 좀 길어서 여러분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문장의 동사는 need고요. 주어는 elephant였고요. need의 목적어 자리에 to consume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들어갔죠.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요만큼이 또 들어간 거고요. 투부정사의 목적어로 a lot of food가 들어간 거예요. 여하튼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벽하였기 때문에 빈칸은 필요 없는 부사가 돼야겠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부사, 형용사, 명사가 다 될 수 있지만 동명사는 명사밖에 될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필요한 건 부사이니까 뭘 골라주실 거다? 투부정사를 골라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준동사도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준동사인 유형에 대해서 유형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가 있어요. 참고하실 거고요. 문장의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벽했을 경우 여기 투부정사, BPP가 나왔을 경우 투부정사. 그러니까 1번, 2번 유형은 답이 투부정사밖에 선택이 안 되고요. 목적어 자리에 뭘 쓸래 했을 때 이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건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얘가 자동사인지 이 경우를 좀 봐달라.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준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하시고 1, 2번 유형일 경우에는 그냥 투부정사 고르고 넘어가시고 3번 유형일 때만 여러분이 좀 신중하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강의 같이 봐주세요.
자, 3번 문제 넘어가서 볼게요. 3번 문제는 지금 뭐 준동사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ing가 없기 때문에 얘는 준동사 문제 유형은 아니고요. 준동사 문제 유형은 준동사만 출제가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동사의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동사 문제예요. 그러면 가정법 문제인지 시제 문제인지 아니면 슈드 생략 문제인지 봐주실 거고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빈칸 있고 that 있고 슈드 생략을 일으키는 형용사 내지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슈드 생략 문제겠고요. 빈칸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겠고요. will에서 지우고 남는 애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을 쓰니까요. to 지우고 남는 애 투부정사도 동사 원형과 쓰니까요. 자, 이런 형태가 동사 원형 형태다. 그래서 정답은 동사 원형인 C를 골라주신다. 이렇게. 4번 문제 갈게요. 4번 문제는 조동사 유형이에요. 문제 선택지가 조동사니까요. 자, 조동사는 해석이 필요하고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해서요. 우리가 만약에 지텔프 점수가 43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조동사에 너무 힘을 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43점이 필요하면은 전략을 어떻게 제가 짜드리냐면 문법은 4개를 틀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청취랑 독해는 그냥 한 번호로 기둥 세워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43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동사가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연결어가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2문제가 모두 해석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유형에 힘을 빼시고 나머지 유형에 힘을 주셔서 나머지 유형을 전부 맞춰가지고 오시면 어려운 조동사와 연결어를 하지 않으셔도 43점은 맞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도 문제는 풀고 오셔야 돼요. 뭐 다른 이걸로 제외한 다른 유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풀고는 오시는 거예요. 자, 조동사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에다 얘의 뜻을 넣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다 가 들어가야 자연스러운지 해야만 한다가 들어가야 자연스러운지 뭐 그럴 것이었다라는 뭐 우드 같은 걸 넣어야 자연스러운지 이 조동사의 뜻들을 여기에 넣어서 해석해 보시고 자연스러운 걸 고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기에 필요한 게 가능성인지 아니면 의무인지 will은 우드 마찬가지로 의지에 속해요. 의지인지 이런 걸 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쉘은 절대로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동사 문제에서 선택지에 쉘이 있으면 쉘부터 지우고 시작하실 거예요. 쉘은 고대 영어, 그러니까 뭐 중세 영어 이럴 땐 썼는데요. 현대 영어로 넘어오면서 쉘은 의문문에서만 쓰고요. 의문문일 때도 주어가 I나 we일 때만 써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시는 유명한 그 의문문 shall we dance 같은 거 그럴 때만 쓰는 굉장히 격식 있는 표현이고요.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에서는 shall을 쓰지 않아요. 지텔프에는 의문문이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shall은 전부 답에서 제외시켜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빈칸 있는 문장부터 해석하고요. 이거 가지고 조금 어려우면 그 앞쪽 문장 해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앞쪽 문장 가지고도 잘 파악이 안 되시면 그 앞에를 또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빈칸 있는 문장 먼저 갈게요. 코치가 suggest 제안을 했어요. 트레이닝을 딜레이 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늦출 것을 훈련하는 것 좀 나중에 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했대요. because 왜냐하면 위험한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지 위험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얘기하는 건지 반드시 위험해야 돼라는 의지 표현을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위험한 것이 의무일 수는 없고요. 위험한 것에 의지를 갖고 행동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될 거다? A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문장은 앞쪽까지 해석을 하지 않으셨어도 그냥 이 빈칸이 있는 문장 가지고 답이 나왔던 조동사 문제죠. 비교적 어렵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좀 풀도록 연습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유형에서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만회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5번 문제 마찬가지로 연결어 문제고요. 연결어 문제도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은 빼시되 그래도 문제를 풀 때는 최선을 다해서 풀고 오시는 거. 자, 가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을 먼저 읽어주시고요. 그 문장 안에서 해석이 되면은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앞에도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it부터 해볼게요. 걔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solar panel, 태양광 패널을 갖고 있대요. 그 다음에 generate power, 전력을 generate, 생성시키는,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걔가 can charge, 차지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그것을 태양 아래 둠으로써, 그러니까 햇빛을 받게 함으로써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 가지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걔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 있다. 그래서 걔는 그것을 햇빛 아래 둠으로써 충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o를 쓰시는 게 맞는데 여기에 because를 고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접속사예요. so도 인과에 대한 거고 because도 인과에 대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so 뒤에는 결과가 와야 되고요.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셔서요. 제가 조금 여러분이 파악하시기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에 because가 들어가려면 because는 뭐뭐 했기 때문에라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빈칸이 있었어야 돼요. 여기가 빈칸이면 because가 답이에요. 그래서 걔가 솔러 패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어요 라고 들어오면 because가 맞는데 지금은 이 문장 충전할 수 있다라는 문장 앞에 빈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결과인 거죠. 솔러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충전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장을 해석을 하시고 선택지를 고르실 때 이거랑 이거랑 헷갈린다 하시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게 그 두 개를 놓고 보통 혼란스러운 경우는 여러분의 한국어가 흔들릴 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연결어라는 것은 주어 동사, 이 나머지 수식어구는 필요 없고 주어 동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걔가 솔러 패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충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키 단어만 놓고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해석이 명료해져요. 6번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ing 있고 투부정사 있으니까 얘는 준동사 문제였고요. 그럼 우리 준동사 문제 어떤 거 생각할 거냐?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수동태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빈칸 중에 어떤 거냐? 자, 얘는 forgot이 동사고요. 그 다음에 her roommate가 주어죠. 그러니까 3번 유형이에요. 자, 3번 유형일 땐 뭘 생각할 거냐면 여기 있는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 그래서 일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완벽할 거니까 뒤에 필요 없죠. 그럼 부사용법으로 to-ve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생각하실 거냐? 여기 있는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지 혹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지 아니면 둘 다 취하는 동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자, forget은 어때요? 둘 다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쓸 건지를 보실 건데요. 이게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거나 ing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오답률이 그나마 적은데요. 둘 다 취하는 동사일 때는 해석이 살짝 들어가야 되고 해석을 하셔도 답을 못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답을 고르는 팁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은 원리부터 얘기하자면 이것도 준동사, 선택지가 준동사인 유형 거기에서 설명을 제가 하긴 합니다. 원리부터 설명을 하자면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고요. ing는 과거지향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어떻게 외우자라고 얘기하냐면 me too, 미래지향적인 건 투부정사, 그 다음에 과잉, 과거지향적인 건 ing 이렇게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인지 과거지향적인지를 구분하는 건 어떤 거냐면 forget 하는 시점에서 put 하는 게 미래냐 과거냐예요.
근데 이렇게만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시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forget한 시점에서 put을 했냐 안 했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put 하는 행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과거인 거고요. put 하는 행동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미래인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했냐 안 했냐 아직 안 했으니까 미래인 거고 했으면 과거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문장 해석 한번 더 해볼게요. 그녀의 룸메이트가 잊어버렸어요. 뭐를 dish를 dishwasher에 넣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그럼 잊어버린 시점에서 넣는 게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예요. 이루어졌으면 과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미래. 그러면 어때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안 했죠. 그러니까 미래예요. 그래서 뭘 골라주시는 거예요? to put 쓰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둘 다 취하는 동사일 때는 forget한 시점에서 put한 게 했냐 안 했냐로 봐주시는 거, 과거냐 미래냐로 봐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마찬가지로 연결어 문제고요. 연결어 문제는 얘가 연결해주는 문장 두 개를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접속사가 연결했기 때문에 이 문장과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연결할 때 마침표 하나 안에 이렇게 문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접속부사가 연결하죠. 얘랑 얘를 연결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 문장 두 개를 다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esearcher들이 indicate that 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규칙적인 운동은 무수히 많은 health benefit, benefit이라는 것은 혜택이죠. 이로움. 그래서 건강상의 어떤 이점이 있다,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뭘 포함해서 해서 보면은 뭐 정신건강이네, 뭐 면역이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건 전혀 해석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문장의 키 단어, 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이로운지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봐주실 필요가 없고요. 뒤쪽으로 가서 볼게요. 그런데 researcher가 also show that. 자, 지금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서는 researcher가 indicate that. 언급했다, 또한 언급했다 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언급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절 이하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과 이 대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이 서로 어떤 관계인가를 봐주시는 거죠. 제가 연결어 문제 풀 때 어떻게 먼저 보자 그랬냐면 이 앞이 서로 찬성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하는 내용인지 이것부터 갈라서 생각을 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자, 앞에 문장에서는 exercise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benefit이 있다 그랬어요. 뒤로는 뭐라 그랬냐면 research가 also show that 이하라고 보여주는데 over exercising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그 김종국처럼.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은 lead to 이끌 수 있어요. 뭐를요? 다치는 거, 상해. 그래서 다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앞에서는 benefit이 있다 그랬는데 뒤에서는 injury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앞 내용과 뒤 내용이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접속사? 역접의 접속사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in fact는 사실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이러이러했어. 사실 이렇잖아 라고 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죠. 혹은 뭐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얘는 역접이 아니고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역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이고요. Therefore, 그러므로예요. 이것도 in과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역접의 경우는 아니겠고요. at length는 짧게 말해, 뭐 간략히 해서 요약한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역접은 아니겠죠. 요약이라는 건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찬성하는 관계였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유형도요. 사실은 그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도 이 선택지만 보고 답을 고를 수 있는 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선택지가 연결어인 문제 유형 설명을 할 때 이거 정리해 드려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갈게요. 8번 문제 투부정사랑 동명사 나와 있으니까 투부정사랑 동명사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거다? 준동사 유형이다 라고 파악하실 거고 준동사 유형이야 라고 결론이 나면 뭐부터 생각하자? 주어 동사 목적어인지 아니면 주어 BPP인지 아니면 주어 동사 있고 빈칸인지. 자, 얘는 몇 번 유형이에요? 3번 유형인 거죠. will go가 동사고요. he가 주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번 유형이에요.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3번 유형이구나. 근데 여기 있는 동사가 이 go가 자동사로 쓰여요. 그쵸? 그래서 자동사일 경우에는 문장이 주어 동사만 있으면 완벽하니까 뒤에 필요 없어서 얘는 투부정사가 온다. 부사용법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고 얘가 뭐가 목적어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 그랬었고 그래서 여러분은 go, 가고 오고 뭐 이런 애들 어떤 게 자동사인지도 제가 이 준동사 유형에서 설명드리죠. 그래서 뭐 가고 오고 그쵸? 오르고 내리고 일하고 사퇴하고 이런 유형에 있으니까 일형식 동사구나. 그러면 문장이 여기까지 완벽했고 이 뒤에는 필요 없으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으로 2V가 답이다 해서 C를 고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얘는 ing가 들어갈 건데요. go ing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러 가다라는 어떤 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를 좀 볼 건데요. 어떻게 나온 건지를 볼 건데요. 여러분 뭐 있냐면 spend, 시간돈 ing 이런 거 아세요? 이거 좀 유명한 수거죠. ing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쓰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have difficulty ing 이런 거. 그럼 ing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be worth ing 이러면 ing 할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이 같이 넣어주실 게 뭐냐면 go ing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ing 하러 가다 라는 소리예요.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은 그냥 이거를 spend 시간도 ing로 한번 볼게요. spend 뒤쪽으로 spend란 동사 뒤쪽으로 시간 뭐 time이 들어가요. 그러면 동사가 만든 뒤에 목적어 자리까지 문장이 완벽했으니까 여기에 사실은 명사 형태의 ing가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ing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었다가 그렇죠. 전치사 spend 시간 뭐 in ing 이렇게 전치사 in이 있었다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in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데에 시간을 쓰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있었던 spend 시간 말고 또 뭐 have difficulty 여기는 on이라고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on이라는 학자가 더 많아요. have difficulty 그 다음에 뭐 ing 이랬을 때 얘는 이 뒤쪽으로 have difficulty in ing 여기는 in이라고 보는 학자가 더 많고요. 그래서 뭐 on과 in은 사실 그 좀 학문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돼서 뭐 굳이 지금 우리가 알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be worth도요. be worth 다음에 of 많이 쓰거든요. of가 있다 생략된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가 있다 생략되면 ing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 거고요. go는 우리 go on a trip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go on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ing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이해하시고 그렇구나 전치사가 있어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밖에 못 쓰니까 그러니까 ing야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건 영어에 좀 기본기가 있는 학생분들일 경우에 이제 이 설명이 확 와닿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냥 정리해드린 이 네 가지를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go ing, spend 시간이나 돈 ing, have difficulty ing, be worse ing 이렇게 외워주실 거고요. 이것 역시 제가 준동사 고득점 문제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준동사 고득점 유형 정리해 놓은 거 그 강의 보시면 그 강의에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볼펜으로 쓰지 않고 아주 예쁘게 PPT로 만들어서 띄워드리거든요. 이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그거 가셔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go on ing, go ing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의 B번이 정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지금 ing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 유형이었고 동사 유형 중에서 ing가 두 개 이상이면 시제 유형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얘는 시제 문제야 라고 판명을 했고 그럼 우리는 시제 문제라고 판명이 나면 시제의 단서를 찾으러 위에 문제에 가시는 거예요. 단서는 뭐가 있냐면 before, 전후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제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were delivered, 과거 시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보다 before, 이전은 어떤 시제 써준다고요? 대과거 써준다 그랬고요. 대과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had pp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그렇죠. C가 돼준다. 자, 시제 문제의 가장 중요한 1번 팁은 뭐예요? ing가 아니면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텔프는 시제를 물어보지 않고 진행 시제만 물어보거든요. 그냥 걔네가 아예 항목에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진행 시제를 물어볼게. 가정법 물어볼게. 뭐 그 다음에 조동사 물어볼게. 진행 시제 물어볼게. 이렇게 걔네가 그 출제 항목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전부 답은 진행 시제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진행이 아닌 것들은 시제 문제라고 판명 났을 땐 전부 지워주시는 거고 진행 시제 두 개 중에 고민하셨어야 되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대과거로 had been complaining이 답이었어요. 자, 10번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지금 선택지의 ing가 동사 유형이고요. 그렇죠? ing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제 문제일 가능성 낮고요. would, could 이런 조동사가 붙어 있고 if가 있으니까 얘는 가정법 문제다라고 판명이 났고요. 자, 그러면 if절의 동사가 이거 함정이 있어요. had예요, had pp예요? 그렇죠. had인 거죠. if절이 had pp였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v의 ed 형태가 같이 붙으면 had pp예요. 그러면 주절은 have pp가 들어갔을 텐데 if절이 had였기 때문에 have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인 거죠. 그래서 if절은 과거 시제였어요. 그럼 주절은 이것보다 한 시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현재 시제가 와야 되고요. 네가 이랬다면 이랬을 텐데의 표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텐데의 표현이 would, could 같은 조동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텐데의 표현이 있는 현재 시제 앞에 텐데 붙어 있는 C가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if절이 v에 ed면 주절은 v가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도 지금 ing 시제 문제였고 동사 유형 문제였고요. ing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제 문제일 가능성 낮고요. 선택지에 would 있고 if절 있으니까 if 문제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if절보다 주절이 하나 업그레이드 돼서 여기가 과거면 여기 현재, 과거 완료면 현재 완료 이랬어요. 그럼 이게 반대로 되면 다운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if절에 뭘 쓸 거니? 라고 물어보고 주절의 시제가 would have pp가 나온 거죠. 그래서 would have pp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여기 현재 완료였으니 여기는 과거 완료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 have pp였으니 여기는 had pp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D가 된다. 그래서 이 텐데 표현 would, could는 주절에만 붙어요. if절엔 안 붙어요. if절에서 이랬다면 그렇죠? 이랬다면 이랬을 텐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would 있는 거 고르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정답은 D. 12번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도 지금 뭐 동사가 막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거 다 동사죠. 그럼 동사일 때 가정법 문제냐 아니면 시제 문제냐 아니면 슈드 생략이냐 이런 거 봐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ing가 하나도 없으니까 절대 시제일 수는 없겠고요. 뭐 will 이런 게 보이긴 하지만 여기 위에 문장에 if가 없으니까 가정법 문제도 아니겠어요. 제가 슈드 생략 문제 어떻게 나온다 그랬냐면 빈칸 있고 that 있고 그 앞에 슈드를 생략시키는 형용사나 동사 나온다 했어요. crucial 결정적인 이라는 거 강력한 의미 뒤로는 슈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슈드가 있다 생략됐으니까 우리는 원형을 쓰실 건데요. 이게 동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여러분이 동사 원형을 잘 못 고르시더라고요.
여기에 ed가 붙어서 원형인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길고 복잡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모두 없애줄 거예요. 일단은 ed, overwhelmed는 계속 공통으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답을 고르는데 절대 변별성이 없죠. 없애주실 거고요. not도 공통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없애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실 거냐? have been, will be, be, are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그쵸? 비동사 are의 are, is, am 이런 비동사의 원형은 be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원형이 아니고요. 이것도 will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뭐가 돼야 돼요? 동사 원형인 C가 답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should가 있다 생략된 거기 때문에 이런 조동사가 같이 붙으면 안 돼요. should랑 will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C번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3번은 무슨 문제? 그렇죠. 조동사 문제. 그럼 조동사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뭐라 그랬냐면 이 단어의 뜻을 넣지 말고 뭐 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의무이냐. 그렇죠? 얘도 의무네요. 그 다음에 may는 추측이에요. 추측이냐. 그 다음에 의지이냐 이렇게 봐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will를 미래라고 많이 하시는데 맞는데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의지라고 보시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자, 그러면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person,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카페인을 그 하루 중 늦게 섭취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경험할 건데 이렇게 방해가 있는 sleep pattern, 그러니까 이제 수면 패턴의 방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봐봐요. 여기다가 뭐뭐일 것이다를 넣으면은 사실 will도 뭐뭐일 것이다라고 해석되고 may도 뭐뭐일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 것이다를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면 방해를 경험하는 것이 의무인지 경험하는 것이 경험할 수도 있다 없다라는 어떤 추측의 의미인지 경험해야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는 건지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면 방해를 경험하는 게 의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난 반드시 방해를 받겠어라고 의지도 표현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가 답이다? 추측이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may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한국말로는 일 것이다라는 표현에 미래의 표현도 있고 추측의 표현도 있어서 해석하면 여러분이 답을 잘 못 고르세요. can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것이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할 것이다라고 해석될 때가 있고 일 것이다라고 해석될 때도 있거든요. 일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may가 되기도 하고 can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 단어 뜻으로 넣지 마시고 의무이냐 추측이냐 의지이냐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라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A랑 B는 지울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의무이기 때문에 둘 중에 뭘 쓸지는 구별할 수가 없죠. 답이 두 개이지 않는 이상은 A나 B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조동사 문제가 해석이 전혀 안 돼서 조동사 문제를 찍어야겠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의무가 두 개 나오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찍더라도 둘 중에 하나에서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좋아요. 자, 14번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관계사 문제고요. 관계사 문제일 때는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일단 사람이면 후나 훔 같은 거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면 뭘 써주시는 거예요? 위치를 써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사물 모두 다 허용 가능한 게 대시예요. 그래서 대시 있다면 대신 앞에가 사람이었건 사물이었건 전부 가능해요. 단 컴마 뒤에는 대시를 못 써요. 그래서 컴마가 만약에 여기 찍혀 있었다 그럼 대시를 지워주시는 거고 컴마가 없으면 대신 다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일단 여기 먼저 이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actor 뭐예요? 배우죠. 배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which 같은 사물은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t 가능해요. who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what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what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사 그 유형 정리 가서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려요. what은요. 앞에 있는 단어를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행사가 없어야 돼요. 이 선행사 하나 써드릴까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때 들어가는 what인데 이 문장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I know the thing which you did last summer.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the thing which를 합쳐서 what으로 바꿔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what이 들어갈 때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없어져요. 선행사랑 관계사를 합쳐서 what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what이 답일 때는요. 빈칸 앞에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칸 앞에 명사가 있으면 what은 지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컴마 있으면 that 지우실 거고요. 컴마가 있으면 that을 지워주실 거고 앞에 명사가 빈칸 앞에 있으면 what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what은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이었으니까 which도 안 되고요. A랑 C 중에 하나 놓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유형 정리 가면 다 있다 그랬어요. 간략하게만 얘기해요. 테스트 1이니까 테스트 2부터는 정말 문제풀이만 할 거예요.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 관계는 접속사의 얘기를 해요.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있으면 뒤에 명사 자리가 하나 비어야 돼요. 걔가 주어였건 목적어였건. 그럼 얘가 동사고요. 이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명사 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어 있잖아요. 지금 얘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이 she가 주어고요. gained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잖아요. nomination이.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후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야 돼요. 뒤에. 그래서 지금처럼 이 문장처럼 she가 없으면 who가 쓰일 수 있어요. who gained 이러면. 근데 여기에는 she가 자리가 차지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일 경우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이 관계사 유형 정리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actor 정답은 뭐예요? A번이다. 그 다음에 15번 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얘는 사실 여러분이 지텔프 말고 다른 시험 준비를 조금 하다 오셨다 그러면 정말 빠르게 답을 고르실 건데 in order to 동사원형 이거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를 만들어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고요. in order가 나오고 빈칸 나오면 투부정사가 정답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수거처럼 알아주시는 거고요. 같은 게 또 뭐가 있냐면 so as to 동사원형도 있어요. 이것도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C. 그 다음 16번 문제 갈게요. 이거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go ing랑 같은 문제였어요.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선택지가 준동사 유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실 거냐? 주어 동사 목적어 유형인지 아니면 주어 비동사 PP 유형인지 아니면 주어 동사 빈칸 유형인지 이렇게 보자. 그러면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벽하고 빈칸 필요 없구나. 그래서 2V 이거 두 개는 답이 2V니까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틀리는 문제예요. 얘는 고득점 문제예요. 아까 있었던 go ing처럼. 그래서 얘는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spend 시간, 그러니까 spend 시간,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 on 있었고 ing 이렇게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됐어야 되는. 얘는 고득점 문제예요. 여러분 틀렸다고 너무 낙심하실 거 없고요. 제가 좀 이렇게 이게 테스트 1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유형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고득점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고득점 문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아요. 자, 17번 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17번은 동사 문제네요. 근데 ing가 두 개가 있으니까 시제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시제에 대한 단서 찾으러 갈게요. when 그쵸? 자, when은 뭐예요? 뭐뭐 할 때. 그러니까 밥 먹을 때 TV 봤어. 얘네들은 동시에 있는 일이에요. 밥 먹은 게 과거면 밥 먹으면서 같이 TV 본 거니까 TV 본 것도 과거가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간절 접속사가 이끌었을 때
사실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일 때 과거를 써요. 그 다음에 현재일 때도 현재를 써요. 현재 이거 하면서 같이 한 거니까. 근데 미래일 때만 미래를 못 쓰고 뭘 써준다? 시간절 when절이나 while 같은 시간절 접속사가 이끌 때 미래 말고 뭘 쓴다? 현재를 쓴다. 이게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시간절일 때 미래 말고 현재 쓰는 거 꼭 기억해 주실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 왼절에 현재가 나왔어요. C라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현재일 때 현재 하는 거, 아니면 미래인데 미래를 못 쓰고 현재를 쓴 거. 그래서 의미적으로 미래였으니까 여기 미래가 들어가는 거. 근데 지금 선택지에 뭐 딱히 해당하는 현재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거를 현재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항상 시제는 진행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아닌 것들은 다 배제시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일 때 현재로 C는 절대 고르시면 안 되고요. 현재 진행이 있었으면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는데 사실 현재 진행이 있었다면 답이 두 개니까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현재일 때 여기는 뭘 써주시는 거예요? 미래. 미래 대신 현재를 쓴 거예요. 정답은 뭐일 거다? B다. 그래서 왼절, 시간절 접속사 기억해 주시고요. 18번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동사 나왔어요. 그런데 ing 하나도 없으니까 시제 문제 아니고요. would 같은 거 눈에 보이니까 위에 if만 확인되면은 가정법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문장에 if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또 많이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났다. 근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뭔지 찍어야겠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그냥 찍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좀 찍어볼게요. 합당하게. 자, 시제 문제는 ing만 선택이 된다 그랬어요. 진행 시제만 얘네가 출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행 시제가 선택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제는 100%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슈드 생략 문제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사의 대절에 슈드가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대시 있고 동사나 슈드 생략시키는 형용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유형 아니면 이런 형태 아니면 출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 동사가 슈드를 불러오는 문장이에요. 이 동사 때문에 슈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행도 아니고 슈드 생략도 아니니까 얘는 무슨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법일 수밖에 없어요. if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은 얘도 고득점 문제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스트 1이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설명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넣어놨어요. 자, 고득점 문제였는데 뭐냐면요. 이 if를 생략시키는 if 생략 문제가 23년도 여름에 출제가 됐거든요. 이게 원래는 예전 GTF에는 안 나왔었어요. if 생략 같은 문제는 절대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게 요새 이제 GTF가 조금 꿈틀꿈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동안 출제가 되지 않던 문형들이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if 생략 유형이에요.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고득점이니까 갖고 와봤어요. if 문장이 이렇게 if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동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이 if를 생략시키고 말할 수 있어요. 생략시키는 거를 뭐 영어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언어는 생략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언어라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 반영되는 건데 인간의 본능은 게으르죠. 그래서 생략시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게 말하고 의미는 많이 전달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걸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언어의 특징으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의 경제성, 언어의 효율성 이렇게. 근데 이 얘기가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죠. 말하기 싫으니까 생략시키고 조금만 말할게. 요게 언어의 경제성이에요. 효율성.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if 생략이에요. if를 자꾸 말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생략을 시켜요. 그리고 그냥 if를 생략시키면 뭐 없어져 버렸으니까 if가 생략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if를 생략시켰다는 표식으로 뭘 하냐면 이게 없어지면 주어랑 동사를 위치를 바꿔요. 도치시켜요. 그래서 접속사가 없고 주어 동사가 도치된 문장이 이렇게 붙으면 if가 이따 생략됐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지텔프는 유형이 뭐 한정돼 있으니까요. 아, 얘가 가정법 문제 이런 거 같은데 if가 안 보여요. 그럼 얼른 뭘 보시냐면 도치가 됐나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원래 뭐겠어요? 헤드랑 톨드 사이에 you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you 그 다음에 had told 였던 문장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if you had told라는 문장이었을 텐데 if를 생략시키면서 you랑 had가 도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 if 절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은 판명을 하셨고 if 절에 과거 완료가 나왔으니 주절에는 그렇죠 현재 완료가 나와줘야겠죠. 그냥 현재 완료만 쓰면 안 되고 뭐 같이 붙어야 돼? 우두쿠두 텐데 표현 이랬다면 이랬을 텐데 붙어야 되니까 정답은 뭐예요? C번인 거죠. 좋아요. 자, 19번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는 지금 ing가 2개, 3개나 있네요. 그럼 얘는 시제 문제일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고요. ing만 내니까 ing가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답이 로 이제 생각해야 될 헷갈릴 만한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ing가 많으면 시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시제에 대한 단서를 한번 찾아보죠. 시제에 대한 단서가 뭐가 있냐면 for only 6years라고 지금 기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간이 나오면 뭐뭐하는 동안의 의미이니까 우리는 기간의 의미가 나오면 완료 시제를 써준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완료 중에 어떤 완료를 쓸지를 정해주는 건 뭐냐면 끝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때까지 완료되는 거. 그래서 기간의 의미와 끝나는 시점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간의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 완료를 쓸 거고 끝나는 시점은 now, 현재까지니까 무슨 완료예요? 현재 완료인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완료 have pp 쓰는 거죠. 그래서 have pp 골라주실 건데 반드시 진행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have been ing 정답은 C번이죠. 좋아요. 자, 20번 유형 가서 보도록 할게요. 20번도 ing가 2개나 있어요. 그러면 시제 문제의 가능성 높죠. 사제 아니고 시제. 자,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시제 문제 봐주실 건데 얘는 by the time이 나왔네요. by the time 되게 어려운 문제 유형이죠.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면 하나도 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죠. by the time 무슨 뜻? 얼마까지라는 소리였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기간의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제 써줘야 돼? 기간의 의미 들어가면 완료 시제 써줘야 되죠. 끝나는 시점이 뭐냐에 따라서 언제까지, 언제 무슨 완료인지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by the time 절의 동사가 지금 ended, 과거예요. 그러면 과거까지였네요. 그러니까 무슨 완료? 과거 완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 완료는 had pp 쓰니까 정답은 C번이겠죠? 어렵지 않죠? 21번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는 ing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제 문제가 아니겠구나. 시제 아니라기보다는 뭐 ing가 하나만 있어도 시제 문제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시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낮겠구나. 그러면 가정법 문제일까? 슈드 생략 문제일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가정법 문제일 수도 없어요. 왜? 문장에 if가 없거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있었던 문제처럼 도치가 일어난 것도 없어요. 그쵸? 주어 있고 여기 동사 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정법 문제 아니에요. 슈드 생략 문제는 더더욱 아니에요. 슈드 생략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빈칸 있고 that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슈드를 생략시키는 동사나 형용사가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 유형은 가정도 아니고 슈드 생략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 유형이었냐? 시제였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고득점 유형으로 어느 순간까지는 분류가 됐었던 문제인데 지금은 이거 고득점으로 안 쳐요. 왜냐면 이제 이 유형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이제 정형화돼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걸 시제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냐면 일단 ing가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갔는데 딱히 시제에 대한 표현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셨는데 이 지금 보시면 그 선택지에 시제에 대한 단서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선택지에.
그래서 선택지에 뭐 always가 들어가기도 하고 now가 들어가기도 하고 보통 이 두 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주면 이게 시제를 선택지에서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동사랑 같이 쓰니까 당연히 이 시제에 맞는 걸 써줘야겠죠. 그래서 자 이게 한번 꽈어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선택지에 시제 표현이 들어가는 건 고득점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여기서 문제를 한번 더 꽈서 쭉 얘는 고득점 문제인 건 맞아요. 그랬을 때 보통 선택지에 always나 now가 들어가주면 얘가 현재 시제를 끌어주는 거니까 현재 진행을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선택지에 현재 진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현재를 고르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지텔프는 진행 시제만 문제로 출제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골라주셔야 돼요? 진행 시제인 C를 고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always랑 과거가 쓰일 수 있나요? 하는데 뭐 안 될 거 뭐 있어요? 쓰기는 써요. 그쵸? 여러분이 항상 이 always가 항상이라는 의미여서 현재랑 쓴다라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걔 과거에도 쓸 수 있어요. 걔는 3년 전에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녔어. 좀 이상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걔는 뭐 항상 지갑을 안 가지고 오더라. 안 가지고 왔었어. 근데 지금은 애가 좀 바뀌었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지갑을 안 가지고 오면 친구가 곤란하겠죠. 여하튼 뭐 그렇게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always가 과거랑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문제 접근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어떻게 접근할 거냐? ing가 없으니까 시제 문제일 가능성이 낮구나. 그럼 가정법 문제일까? 슈드생략 문제일까? 봤는데 가정법도 아니고 슈드생략도 아니에요. 아, 그러면 시제 문제인가 봐.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단서 찾을 필요 없어요. 왜냐? 시제 문제인가 봐 했는데 진행 시제가 하나밖에 없으면 걔가 답이에요. 왜? 지텔프는 진행 시제만 선택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시제 문제라고 확신이 들었는데 선택지에 진행 시제 ing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걔 고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좀 눈여겨봐 주셨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자, 22번 갈게요. 22번은 지금 우드 같은 거 있고 if 눈에 띄니까 얘는 가정법 문제겠어요. 그래서 주절에 우드가 if절에 뭘 쓸 거니 하고 물어봤고 주절에 우드 have pp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have pp보다 하나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had pp 고르셔야죠. 정답은 B. 23번 문제 가서 볼게요. 자, 이것도 관계사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 뭐부터 생각하실 거냐면 여기 있는 애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런 것부터 보자 그랬죠. 그래서 얘는 place라고 장소니까 사물이에요. 그래서 who는 못 들어가요. 만약에 who나 whom이 있었다면 정리를 해주시는 건데 선택지에 who나 whom은 없네요. 그 다음에 that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that은 살려두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뭘 많이 고르시냐면 place라고 장소가 나와서 where 고르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이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place 장소 나오면 where, 시간 나오면 when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어떤 공식인 양 배워가지고 오시던데 이건 찍은 거예요. 장소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where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관계사 유형 정리에 있어요. 그렇지만 테스트 1이니까 설명해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 이 관계가 접속이란 뜻이에요.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있는 문장에 명사 하나가 비어 있어야 돼요. 명사 자리가 뒤에서 얘가 들어갈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야 돼요. 즉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을 거니까. 얘가 들어갈 자리 비어야 되니까. 근데 관계 부사라는 건 뭐냐면 이 관계가 접속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부사예요. 그럼 이 단어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에서 부사 자리가 비어야 돼요. 그럼 부사라는 건 뭐 문장이 완벽하고 아무데나 찔러 넣으면 되니까 고로 뒤에 있는 문장이 어때야 돼? 완벽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이에요. 관계 대명사는 명사가 들어가줄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고 관계 부사는 부사 자리가 빌 거니까 뒤에 문장은 어차피 완벽하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장소 나오면 무조건 where냐? 그렇지 않아요. 장소 나와도 얼마든지 이거 사물이니까 위치로 받아요.
여기에 몇 월 며칠이라고 시간이 나와도 사람이 아니면 전부 사물이거든요. 얼마든지 위치로 받을 수 있어요. 대수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주실 거냐? 일단은 얘가 when이 되긴 힘들죠.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없애주시는 거고 이 셋 중에 뭘 쓸 건지 봐줄 건데 where는 관계 부사니까 뒤에 문장이 어땠어야 돼? 완벽했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동사 있고 주어가 지금 없잖아요. where 같은 경우는 완벽해야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락이에요. 반면에 that은 왜 탈락했냐? that은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가 불완전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동사, 주어, 목적어 얘는 완벽하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탈락이에요. 그래서 where가 들어갈 거면 이 자리가 where였으면 괜찮아요. 뒤에 문장이 완벽하니까. that은 오히려 이런 자리가 that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안 되는 거고요.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얘가 주어 역할 해줄 거고 뒤에 문장 불완전한 거. 얘가 동사인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일 때는 이 대명사가 명사의 자리를 차지할 거니까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고 관계 부사일 때는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실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하세요. 아, 근데 뭐가 관계 부사고 뭔가 관계 대명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우리 육하 원칙 배우셨잖아요. 그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육하 원칙에서 은는이가 붙은 거. 그러니까 누가 그 다음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 얘만 명사예요. 이 조사가 붙는 애 얘만 명사고요. 그 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왜 이거에 해당하는 건 전부 부사예요. 그래서 where, when 이런 거 부사고요. 이거 무엇을, 그쵸? that은 같은 뜻이고 누가, who, whom 이런 거 who, whom, which, that 요거 빼고는 다 부사예요. 그래서 얘는 A가 정답이었다. 좋아요. 자, 24번 가보죠. 자, 24번은 얘는 ing가 지금 3개나 있으니까 시제 문제일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고요. by the time 나왔네요. 그쵸? 자, by the time 뭐라 그랬냐면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라고 해서 기간의 의미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야? 완료야 하셔야 되고요. 끝나는 시점이 뭐냐에 따라서 무슨 완료인지 정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있었던 문제는 여기가 과거여서 과거까지니까 과거 완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finish라고 현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구나. 그러면 끝나는 시점 현재니까 현재 완료야. 이렇게 골라주시면 B 틀리는 문제였어요. 그쵸? 자, by the time은 기간의 의미와 끝나는 시점을 만들어서 완료를 불러오는 접속사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얘는 무슨 접속사냐면 시간절 접속사예요. 언제까지니까. 시간절 접속사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래 말고 미래를 못 쓰고 미래 말고 뭘 쓴다고요? 현재 쓴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현재가 왔다는 거는 이거 뭐 대신에 현재 쓴 거? 그렇죠.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끝나는 시점이 미래였으니까 시간에 언제까지 기간의 의미 있고 끝나는 시점 미래야. 즉 여기 뭘 써야 돼? 미래 완료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 거. 이 by the time에 대한 강의는 앞에 제가 동사 유형 정리 혹은 시제 유형을 정리해주는 강의에서 설명을 하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자, 25번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자, 25번 문제 갈게요. 얘는 지금 준동사 문제네요. 그래서 어떤 유형인지 보자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빈칸인지 주어, BPP 동사 빈칸인지 아니면 주어 동사 있고 빈칸인지. 그쵸? 얘는 지금 am now heading까지가 그쵸? 동사고요. 주어예요. there가 있으니까 목적어까지 같이 있나 보다 하면 또 틀렸죠. 그쵸? there는 저기 뭐 거기 이런 부사어고요. 그쵸? 그래서 there, here 뭐 이런 거 전부 다 부사어고요. 아까 where가 부사였잖아요. 그쵸? where의 where가 의문사가 아닌 명사 버전이 되어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부사예요. 저기에라는. 그러니까는 골라주시면 안 되고 목적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문장은 주어 동사의 형태였어요. 즉 3번 유형이었죠. 그럼 우리 뭐 봐야 돼요?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아닌지 먼저 봐주시고 자동사가 아니라고 하면 투부정사 취하나 동명사 취하나 둘 다 취하나 이런 거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heading은 무슨 동사예요?
했더니 여러분이 헤드는 뭐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지 제가 안 해왔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그렇죠. 헤드는 목적어를 못 취해요. 헤드는 자동사예요. 우리 자동사 리스트가 뭐가 있었어요? 가고 오고 오르고 내리고 일하고 사퇴하고 살고 죽고 이런 게 일형식 동사 리스트였잖아요. 헤드는 어디 어디를 향해서 머리를 두는 거예요. 헤드가 헤딩이니까 헤드가 명사를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향해서 머리를 두는 것, 즉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고 오고에 해당하는 몇 형식 동사, 일형식 자동사인 거죠. 그쵸? 그러면 자동사일 땐 문장이 주어 동사까지 있으면 완벽해요. 그래서 부사 나왔잖아요. 그것도 부사 나오는 거지. 그쵸? 답은 뭐가 돼줬어야 돼요? B가 돼주는 거죠. 부사는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저기에 몇 시까지 뭐 이러면 저기에도 부사고 몇 시까지도 부사고 뭐 그러니까. 자, 26번 갈게요. 자, 26번은 지금 if 보여요. 가정법 문제겠어요. 자, if 절의 동사가 new가 나왔어요. no,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none 이렇게 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new 과거 시제예요. 즉 if 절 과거 시제니까 주절은 현재 시제 써줘야 되고 그냥 현재 고르면 안 되는 거죠. would, could 이런 거 붙어야 돼요. 그래서 could 붙어 있는 현재.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A번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테스트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텔프 문법은 26문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 있는 문제 정리 좀 해주시고요. 제가 테스트 2부터는 정말로 문제 풀이만 하고요. 이렇게 고득점 문제 막 섞어오지 않고 난이도 좀 맞춰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